강연흥 교육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원래 그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받아서 점수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 평가하죠?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번에 그 재지정 점수를 60점이 아니라 70점으로 올리셨다면서요? 그 70점으로 올린 것은 커트라인을 올린 것이 아니고요. 예. 급별 기준을 좀 달리했습니다. 예컨대 5, 3, 1을 3.5, 2로 해서 예. 급간을 좀 완화했고요. 예. 미흡으로 받았을 때 1점이었는데 예. 그것을 2점으로 올리고 보통을 3점에서 3.5로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기준을 보통을 다 받으면 60점이었는데 예. 지금은 보통을 다 받으면 70점이 되기 때문에 기준은 동일하고요. 과거의 60점이 지금의 7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목별 배점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거다 그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봤더니 이 두 곳 국제중학교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은 평가위원들이 예. 국제중학교의 설립 취지에 충족되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는 뭐였고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됐는데요? 설립 취지는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죠. 예컨대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정 목적과는 달리 일반 학교의 그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남겨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이유로 9시까지 시키고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 같은 것도 영어로 지문을 내고 영어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초등학교 어떤 과정까지도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사회통합 전형으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사교육의 어떤 능력이 안 되는 부모들에게는 오히려 격차가 심화되는 경우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 뭐 밤 9시까지 남겨서 수업을 받도록 했다. 이거는 좀 뭐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는데 국제중학교에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맞춰서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수학이나 과학도 영어로 문제 내고 그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으로는 그걸 소화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는 나이가 13세입니다. 13세의 아이들이 그걸 소화하려면 정상적인 국가 교육과정 가지고는 사실상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선행학습이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하면서 영어를 익히지 않은 아이들이 입학해서는 따라갈 수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영어로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그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를 보면 애초에 설립 취지에서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유학했다가 입국한 학생들을 들어왔을 때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학생은 1.4%에 불과하거든요. 1.4%?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학생들 졸업생들이 대부분 외고나 자사고로 한 50% 정도 이렇게 진학을 하고 그것을 학교에 이제 어떤 그 교육 성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평범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고 평가한 것이죠. 그것도 외고 자사고용 입시 교육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경쟁 교육을 통해서 인류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 일부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사립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류대학에 가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국제중 나와서 외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도 근데 그 학비가 뭐 연간 1,000만 원 넘는다는데. 그렇습니다. 사회적 균등 기회 제공 차원에서 장학금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일부 학생들은 이제 사회 통합 전형이라고 해서 기회균등으로 해서 사배자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입학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의 그 학교 활동 과정을 보면 예. 국제 전용 국제 활동이라고 해서 해외에 예. 캠프도 하고 자매 학교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내용을 봤더니 예. 주로 가서 골프 체험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학교 방문 정도로 하면서 예. 캐나다를 갈 때 한 400만 원이 들고 미국도 한 400만 원이 들고 이런 게 있는데 네네. 일부 학생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수익자 부담으로 가다 보니까. 자비 부담이에요? 네. 하지만 사회통합 전형으로 입학시킨 학생들한테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존이 되질 않는 것이 일부만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거길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몽골 정도를 갔다 온 학생들이 있는데 네. 몽골을 갔다 온 학생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네. 몽고에 가서 영어를 배워요? 그건 저희들이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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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당 학교들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그 사법부의 판단 내려질 때까지 지위는 인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확정되기까지는 현재의 지위가 유지될 겁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청문회 절차를 교육청에서 거치고 그리고 교육부에 이제 동의를 요청하면 그렇죠. 장관의 결정으로 저희들이 이제 수용될 수도 있고 뭐 거부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용될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관의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거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송을 내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국제중은 유효한 거예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은요. 본안에서 다퉈라 그러면. 네. 않으면 소송으로 가고 저희들은 일단 내년부터는 일반 중학교로 아닌 일반 중학교로 학생을 뽑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이었어요.